미국의 B-52 폭격기가 10일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습니다. B-52 폭격기는 미국의 핵심 전략 무기입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문가 대담을 통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9일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 군 지휘부가 잇따라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 말인 10일에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습니다. 한미연합 군사령부는 미군의 이번 전략자산 전개는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B-52 장거리 폭격기가 오산 공군기지 상공에 전개됐습니다. 10일 아침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발한 B-52 폭격기는 낮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와 미 공군 F-16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오산 공군기지 상공을 저공 비행으로 지나갔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번 비행이 한미동맹의 힘과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steadfast in it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aintaining the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include extended deterrence provided by our conventional forces and our nuclear umbrella. B-52 missions reinforce the U.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our allies and partners and demonstrate one of the many alliance capabilities available for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이완군 공군작전사령관은 한미연합공군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며 특히 한미 연합 공군력은 유사시 긴밀한 정보 공유와 강력하고 정밀한 화력을 바탕으로 적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키겠습니다. B-52 장거리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두 번째 조치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은 지 나흘 만인데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때 30여일 만에 B-52 폭격기가 전개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신속한 대응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미군의 주력 폭격기로 알려진 B-52기는 과연 어떤 무기일까요? 해구산 전력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B-52 폭격기에 대해 김이나 대위가 보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략 폭격기이자 성층권의 요새라고 불리는 B-52 스트레토 포트리스. B-52기는 미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길이 48m에 날개폭 56.4m, 무게는 220여 톤에 이르며 시속 1000km의 최대 속도를 자랑합니다. 최대 상승 고도는 55,000피트, 약 17km로 북한의 일반적인 대공 무기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이 성층권의 요새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공중급유 없이도 괌에서 이륙하면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한 뒤 다시 괌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항속 거리를 자랑합니다. 최대 31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으며 한 발로도 도시 전체를 폐허로 만들 수 있는 200kg급 핵폭탄을 12발가량 실을 수 있습니다. 적의 머리 위까지 접근해서 투하하는 재래식 폭격뿐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해 약 3,00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북한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벙커버스터는 60m 깊이까지 뚫고 들어가 북한의 지하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B-52기는 매우 위력적인 미군의 전략폭격기로 1952년 초도 비행 이후 가장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네,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최상의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각군 수뇌부들이 각각 현장 지도에 나선 데 이어 11일엔 이순진 합참의장과 스카포로티 연합사령관이 함께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방문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사일 사령부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겐 신뢰를 주는 강력한 힘이자 킬체인의 핵심 타격 부대라고 언급하며 적이 도발한다면
주저없이 신속 정확하게 응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신적 대비태세 강화와 함께 부단한 훈련과 대응 매뉴얼의 점검 보완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사령관을 중심으로 통합과 소통을 통해 최고의 부대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도 9일 서해 NLL을 수호하는 해군과 해병대 작전부대를 방문해 해상 경계태세 등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정 총장은 해병대 연평부대와 해군 222 전진기지에 이어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차례로 방문해 대북 대비태세를 점검한 뒤 적 도발 시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습니다.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도 8일 방공 유도탄 부대를 찾아 작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정 총장은 작전 상황실에서 현황을 보고받은 뒤 유도탄 발사대와 레이더, 통제소 등 작전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순진 합참의장과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은 11일 오전 공군 작전사령부와 미 제7공군사령부를 함께 방문할 예정입니다. 두 지휘관은 양국 공군의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한미 전투비행부대의 적 도발에 대한 억제 능력과 대응 태세를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이 4차 핵실험 이후 인민무력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수소탄 실험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인민무력부를 방문했다고 10일 전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에 장쾌한 뇌성이 천지를 진감시킨 주체 105 2016년 새해 즈음하여 인민무력부를 축하 방문하셨습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수소탄 시험은 핵전쟁 위험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것이라며 핵실험을 정당화했습니다.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행보를 북한 매체가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은 또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보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포병 무력의 질적 강화와 청년 사업의 적극화, 인민군의 철저한 지휘 관리를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조치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김정은은 육해공군 합동위병대를 사열했으며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이 축하의 꽃다발을 전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인민무력부 방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일본과도 호흡을 맞췄는데요. 시진핑 중국 정상과도 의견을 모아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4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지 하루 만에 발빠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 7일 오전 통화를 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이 필요한 때라면서 박 대통령과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한일 정상 간 통화는 같은 날 오후 15분간 진행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한국과 미국의 보조에 맞춰 유엔 안보리에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도전에 대해 강력한 대북 제재로 뜻을 모은 겁니다. 박 대통령은 두 정상과의 통화를 기점으로 대북 제재 외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만간 통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대북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원조국이자 교역국으로 경제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 1, 2, 3차 핵실험 직후에는 한중 정상 간 통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면 의미가 더욱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한중 공조 여지는 더욱 열려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주변국과 탄탄한 공조 체제를 갖춰나가면서 대북 제재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기조로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네, 미국의 전략 자산 중 하나인 B-52 폭격기가 한반도로 출동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맞서 우리 군이 제기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어 2단계 조치인데요.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효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김대영 연구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먼저 B-52 폭격기를 미국의 전략 자산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전략 자산의 개념부터 우선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전략 자산이란 유사시 이제 적의 그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사기지, 뭐 지휘 시설, 산업시설든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지휘시설도 있고 핵시설이나 미사일 같은 것들도 이러한 전략 자산을 이용해서 타격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전략 자산이 빛을 발한 것은 이제 이라크전인데요. 이라크전 당시 이런 전략 자산을 미국이 동원해서 당시 이제 충격과 공포라는 그런 새로운 작전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전력이 이제 한반도에 만약에 배치되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략 자산 무기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B-52기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갖고 있는 뭐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한 4가지 정도가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네. 첫 번째가 이제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핵 동력으로 추진되는 항공모함인데요. 보통 미국의 항공모함은 이제 한 80여 대의 각종 전투기와 전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다니는 공군기지라고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있고 이제 핵 잠수함이라고 그래서 핵 잠수함에는 뭐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어뢰도 탑재할 수 있지만은 또 지상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항미사일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도 장보고 잠수함에 이러한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핵잠수함에 순항미사일에 이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한반도에 만약 북한이 핵을 쓰려고 할 때 이런 것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B2 폭격기라고 스텔스 폭격기가 있는데요.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실제 레이더 상에는 사실 새 모양 정도밖에 그렇게밖에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술기보다도 이제 생존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F-22 전투기라고 하는데요. 가장 그 전 세계에 있는 전투기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서울 에어쇼 때도 한반도에 전개해가지고 에어쇼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도 이제 봤지만은 정말 세계 최고의 전투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뭐 항공모함, 핵 잠수함, 뭐 랩터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B-52기 폭격기 같은 경우는 사실 50년대에 만들어진 항공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다는 개념은 어떤 건지 좀 그 부분도. 예, 사실 1950년대 이제 개발 시작됐고요. 6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군군에 배치가 됐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이렇게 낡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쓰고 있나라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신데 그동안 미군은 이제 수차례 B-52를 개량을 해왔습니다. 이제 겉은 뭐 변한 것이 크게 없지만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항공 정자 장비라든가 이런 무장 등을 계속 새롭게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최일선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적진에 침투해서 중요 시설물을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최대 31톤의 각종 폭탄을 실 수 있고요. 또한 한 2,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순항미사일 가운데는 이제 AGM-86이라는 순항미사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핵탄두가 또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 우리에게 핵 우산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실 이 B-52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가 된 게 사실 좀 빠른 시기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대응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한미 양국이 모두 이번 4차 북한 핵실험을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오늘 비행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사실 B-52 폭격기가 이전에도 한국에 많이 왔었지만은 이렇게 한미 양국 공군의 전투기와 편대 비행을 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미 양국군의 연합방위 태세가 굳건하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알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SLBM에 대해서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군의 핵 잠수함이 왔을 때 북한이 찾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미군의 뭐 전력화된 이 장비들이 뭐 왔을 때 한반도로 왔을 때 북한이 갖고 있는 SLBM의
그 저지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북한이 SLBM을 뭐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르지만 정말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를 향해 발사한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스텔스 폭격기 B2라든가 F-22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제 타격을 해서 아예 잠수함을 격침시킨다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쏘기 전에 예, 공격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발사 징후가 보인다, 네. 아니면은 실제 잠수함에 미사일을 탑재하려고 한다. 네. 이러한 가능성이 있을 때 한미 양국의 수뇌부가 만약 결심을 한다면은 이러한 B2 스텔스 폭격기나 F-22 전투기가 북한으로 진입해서 미리 잠수함을 타격하는 것이죠. 뭐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B-52기가 왔지만 예. 핵 항공모함도 올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미군의 장비들이 전력화돼서 우리 한반도에 배치가 됐을 때 좀 예. 주둔해 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안보 상황이 좀 급격하게 변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예, 사실 이제 이거의 핵심은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뭐 도발을 한다, 그러면 도발 수위에 따라 예를 들어서 B-52 오늘 왔던 B-52 폭격기나 아니면 올지 모를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의 한반도 초계 비행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F-22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서울 에어쇼 기간 동안도 한 일주일 가깝게 이제 전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순환 전개식으로 편대가 교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핵추진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동해상이나 아니면 서해상에서 장기간 초계 활동을 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혹시 이제 우리 영해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핵잠수함이 만약에 한반도 인근에 전개하게 되면은 그만큼 한미 양국군의 전력이 증대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군이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라고는 하지만 예. 만약에 북한의 사이버 테러나 이런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무력 도발보다는 사실 도발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도발 수단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의 북한의 도발 행태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이고요. 네. 또한 시기와 장소 이런 것들도 상당히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북한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 이런 뭐 과거에 여러 차례 했지만 디도스 공격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인터넷 공격은 사실 도발 원점을 찾기도 힘들고 또한 이 누가 주체인가를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뭐 사실 정해진 답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 뭐 북한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김 의원님의 그렇죠. 생각에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고 한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사이버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신 거죠.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B-52 폭격기 한반도 출동의 효과와 전망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 만에 미군의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는데요. 이 밖에도 우리 군은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군사적, 외교적으로 철저히 대응하면서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할 경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응징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